네, 안녕하세요. 2월 5일 날, 간단히 주요 뉴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일 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펀드 자금 대략 4천억 정도 유입 전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이틀 전부터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도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물가 지표 영향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긴축 행보 또 어떻게 바뀔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음 주 10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작년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상황이어서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죠. 일단 다음날 10일 CPI 발표 지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한국 기업들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지금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위메이드 등도 있다고 하고요. 기타 또 대형주 쪽에 대한 실적 발표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쪽에 LG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약간 보실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추세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한 2750, 코스피가 2750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더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나온 이제 악재에서 더 이상 악재 자체가 안 나와야죠. 그럼 말 그대로 지금의 눈치 보기 장세, 약간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분인데 갑자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이 또 터진다고 하면 또 많이 또 하단 자체가 많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코스피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온기를 이어받아 2700선 탈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알파벳, 애플 등 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들의 완화적 발언이 이어지자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기존에 0.5포인트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0.5는 아니다, 0.25가 적당하다라고 또 약간 3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던 또 그런 사항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카카오, SK텔레콤, KT,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여하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항상 이슈가 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추세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재한 만큼 다음 주 국내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00에서 한 2780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연준 입장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의 기술적 반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주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 7일에는 한국조선해양, 8일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KB금융, SK바사, 9일에는 SK텔레콤, KT, 우리금융규주 등등에서 계속 우리도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벳이 액면 분할, 물론 실적 부분도 있지만 액면 분할 소식에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는데요. 알파벳 8년 만에 액면 분할의 정권과 강세 이어나갈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8년 만에 액면 분할을 선택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알파벳이 20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8년 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9% 오른 데 이어서 정규 시장에서도 7% 상승세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가의 강세 부분 액면 분할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액면 분할할 기업들 대부분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알파벳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하니까 지금 알파벳에 대한 부분
조금 뭐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미크론 확산에도 몰루피라비르 승인은 안개 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식약처 승인 검토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보다 먼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지금 현재 제대로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작용 이슈가 많은 몰루피라비르 승인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또 처방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한 의문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지금 현재도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추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화이자보다 먼저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우리 식약처 보건당국의 문턱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몰루피라비르, 아예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기존의 60세에서 50대 이하로 지금 연령을 낮추면서 일단 팍스로비드를 공급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팍스로비드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몰루피라비르가 승인된다 해도 사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승인을 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약간 천은미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부작용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부분 30% 해서 아무튼 몰루피라비르 아무튼 문제입니다. 일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제대로 처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부작용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하면 바로 승인 거절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유가 급등에 전력 도매가도 200원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올해 1분기 내에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을 두고 그죠. 일단은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까지는 인상 여지가 없다라고 정부가 일단 못을 박았던 사항인데요. 일단 1분기가 지나게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대선도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부가 1분기까지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가격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한전 지난해 4조 5천억대 적자에 이어 1분기에도 1조 8천억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하반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한전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까지는 동결 그러면 2분기 아니면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또 주가가 그 사전에 먼저 꿈틀댈 것 같고요. 아마존 실적 괜찮게 나왔죠. 아마존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아마존 실적은 말 그대로 리비안의 주가 약간 지분 투자 때문이다 라고 해서 양날의 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리비안의 지분 18%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비안이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또 올랐던 상황이었고요. 아마존 3일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143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해서 전년 대비 2배가 급증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순이익 대부분이 리비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비안 IPO 되자마자 거의 2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급등을 한 상태였는데 또 지금은 또 하락이 되고 있죠. 아마존이 지난 4분기 리비안의 급등으로 막대한 투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인해서 순이익 부분이 일단은 급증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주가 상승 하락 여지에 따라서 일단은 아마존도 또 투자 손실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아마존이 리비안 투자로 이익을 보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해서 말 그대로 리비안이 아마존 실적에 양날의 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 이틀 전부터 계속 올라서 50만 원 회복했는데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나, 50만 원 회복한 LG 에너지 솔루션 해서 동학개미들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 쪽은 최근 이틀 연속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장 4일차 만에 50만 원대를 회복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개인과 기관, 외국인 지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였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일단 50만 원대 복귀를 했고 여전히 시가총액 2위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MSCI 약간 지수 편입 부분이라든가 코스피 200 뭐 등등 해서 일단 약간 지수 편입 지금 영향 부분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뭐 수급에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뭐 39만 원에서 64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목표가를 높게 제시한 뭐 현대차 증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인 CATL 대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라는 그런 요인이죠. 근데 어떻게 또 반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또 CATL이 또 고평가된 게 아니냐 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증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2차 전지 산업 내 지배력이 더욱 굳건해졌기 때문에 상장 이후 단기 주가 상승에도 중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 뭐 기타 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는 평균치 목표가 3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표가 갭이 좀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신규 상장주죠.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 물론 아주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이긴 하나 신규 상장주. 아무튼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간 추천주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자라고 해서 은행과 리오프닝 주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금융, 대한항공, KCC 등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조기 실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행, 리오프닝 주에 대한 선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증권, LG에너지 솔루션, 기아,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지주, 대한항공, 삼성화재, KT, LG이노텍, 삼성카드, KCC, 현대오토에버, 대한유화, 하나마이크론 등을 2월 둘째 주 주간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금리 인상,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는 그죠? 이제 뭐 오미크론이 말 그대로 독감처럼 관리가 되고 과거 대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좀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주에 대한 부분은 관심은 또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리오프닝 주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적을 동반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실적이 없더라도 리오프닝 주라고 하면 수급 자체가 많이 유동성 문제로 많이 몰려서 뭐 대부분 좀 큰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빠진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리오프닝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정시, 그죠?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특히 미정시, 하루는 뭐 3%대 급등했다가 또 2%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아무튼 정말 변동성 장세인데요. 안정적 주식 포트폴리오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CPI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 10일 날 발표가 되죠. 그 부분이 일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에 따라 연방, 페드가 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에 또 관심에 쏠려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쪽에 조금 관심을 두자라는 내용 사항이고요.
테슬라,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테슬라 2030년까지 미국의 차 시장 점유율을 4배를 늘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 주가도 3%, 뭐 900슬라 회복했다고 하네요. 미국 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0년까지 시장에서 2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900달러 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1000달러 넘어섰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900달러 선 회복했다고 하고요. 이유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테슬라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 그죠? 경쟁사도 계속 생겨날 거고 일단은 뭐 약간 테슬라 솔직히 지금 주가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급등을 이어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뭐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은 항상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긴 합니다. 해서 뭐 지금 현재 한 2월 5일 현재까지 대략 나온 뉴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